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앤이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회전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과연 과실이 80%일까를 다룬 그 실제 조종 성공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70대 어르신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부딪혀서 뇌손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버스 앞으로 갑자기 뛰어든 명백한 무단횡단이라면서 피해자의 과실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또한 의식은 있지만 심리 진단까지 받은 피해자의 간병비, 보험사의 주장대로 대폭 삭감되어야 할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신청하시면은 보험사가 완강히 주장했던 피해자 중과실 주장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그리고 실제 지출한 간병비를 어떻게 전액 인정받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어느 낮 시간이었습니다. 70대 여성인 어르신께서 교체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옆쪽으로 길을 건너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회전을 하던 버스가 어르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로 어르신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두개저부 골절이라는 매우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상세불명 치매 진단까지 받으셨는데요. 일상생활에 가족과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험사와 저희 측이 어떤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사의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 비율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여러 CCTV 영상을 제시했는데요. 버스는 정상 신호의 우회전 중이었고 피해자가 버스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다. 심지어는 버스 운전사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피하기가 불가능했다. 이것이 보험사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즉, 운전자는 잘못이 없고 전적으로 무단횡단한 보행자 탓이라는 논리였죠. 두 번째 쟁점은 개호비, 즉 간병비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출한 간병비와 앞으로 필요한 간병비를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이 역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신체 감정 결과 하루에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으니 과거에 24시간 간병인을 썼더라도 4시간 비용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미래 간병비에 대해서도 훨씬 저렴한 공동 간병 비용이나 일일 약 6만 원인 산재보험 간병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현실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지급할 돈을 줄이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희 윤앤이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윤앤이의 주장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처음은 과실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명백한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은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사각지대라고 주장한 것은 바꿔 말하면 운전자가 그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CCTV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다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당연히 일시 정지하면서 주변을 살폈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개호비 인정 부분입니다. 저희는 과거에 실제 지출한 간병비는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위가 제시한 1일 4시간의 간병 시간은 앞으로 필요한 향후 개호비에 대한 의견일 뿐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향후 개호비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의 간병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저렴한 공동 간병이 아닌 통상적인 1인 간병 비용, 즉 도시 일용 노인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정리하면 운전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일부만이 있을 뿐이고 간병비는 과거와 미래 모두 현실적으로 전액 배상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부는 저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피해자 어르신께서 사고 전에 보청기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법원 감정에서 31%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개호 시간 자체는 높게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즉 저희에게 이제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쟁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험사는 자신들이 주장했던 피해자 과실 80% 주장을 철회하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대폭 낮추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개업이 또한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과거에 썼던 간병비는 물론 향후 간병비까지 1인 개업에 준하는 금액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가 주는 법률적 시사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무거운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물론이거니와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언제든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일시 정지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였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개업의 주장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는 어떻게든 간병비 지급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실제 지출한 비용과 미래에 필요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간병 방식에 대한 피해자의 선택권을 주장하면서 객관적 증거로 이를 입증한다면 피해자 측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셋째, 조정 절차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소송에는 늘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쟁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심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든 뒤에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 사실상 승소를 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보상 분쟁에서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사례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의법 윤앤이의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